예, 예전에 이제 그 우주의 미세 조종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우주에 한 30여 가지 이상 되는 물리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또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주 치밀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게 저절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이야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의 그 여러 가지 물리상수를 아주 칼같이 맞춰 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주의 미세조정, 파인 튜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계신 하나의 그 단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어서 들고 나온 게 그 다중우주하고 인류원리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었는데 다중우주는 사실 증명도 안 되는 거고 관측도 안 되는 거고 오로지 그냥 설일 뿐이죠. 설. 기독교에는 아주 그 디테일한 그 엄정한 요구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다중우주 같은 거는 증거도 없고 관찰도 안 되고 그냥 설일 뿐인데 그거는 또 자기네들이 들고 나오는 그런 좀 모순적인 태도를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미세 조종의 원인이 뭐냐고 원인을 파고 들어갈 때 그것을 회피하는 회피 기술의 하나의 방법으로 들고 나온 건데 사실 뭐 별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 우리 인간을 비롯한 그 짐승들이 존재하는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에는 우주의 미세 조종 외에 특별히 지구가 미세 조종 또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 가까운 행성들 보면 수성이나 금성이나 뭐 아무 생명체가 없잖아요. 또 그 미국에서 그 세티라고 그래서 세티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우주의 외계에 어떤 생명체,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거를 몇십 년씩 하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죠.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물론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서 지구가 사실은 되게 특별한 그런 행성이에요. 지구 같은 행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사실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의 생명체를 만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구를 생명체가 존재하게끔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구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매우 치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우주의 그 미세 조정 못지않게 지구도 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렇게 별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굉장히 지구가 속해 있는 그런 스타일의 별들은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서도 상당히 희귀한 쪽에 속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양계,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명왕성은 이제 행성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그것이 지구의 생명체하고 다 관련이 돼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배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수금주와 목도, 천해명이 조금이라도 다른 위치에 있다면 지구의 생명체 존재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열 자체도 상당히 조정되어 있는 배열이라는 거예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구에 지금 우리 인간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치밀하게 조종되어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휴로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거를 전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기 위해서 맞아떨어져야 되는 조건 항목들이 322가지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322가지가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휴 로스 박사의 주장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물, 그 다음에 적정한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의 비율, 대기압의 크기, 또 지구 자기장의 존재, 그 다음에 공전 궤도, 태양을 공전하는데 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궤도가 있어요. 그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그 골디락스 존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게 되죠. 또 자전의 그 속도, 그 자전의 그 길이 이런 것도 다 관계가 되고요. 또 달도 생명체 존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달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떠 있어야만 생명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달이 또 한다는 거죠. 태양계 아까 말씀드린 그 배열도 그렇고 또 개길식 같은 게 그 하나의 신비를 드러내주는 또 표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다 힘들어서 그냥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걸 그냥 쭉 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단서의 하나로 우주의 물리상수들과 값들이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의 물리상수 외에 지구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도 치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물리상수와 지구의 생명체 존재 조건들을 함께 생각해보면 우주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특별한 지구를 조성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는 우주의 별들 중에서도 매우 희귀하고 독특한 별입니다. 지구와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구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우주의 미세 조정과 더불어 지구가 미세 조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 요소들이 치밀하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우주의 미세 조정 못지않게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지금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휴 로스 박사는 지구의 미세 조정 항목을 322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의 존재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풍부한 물은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계에서도 유독 지구만이 풍부한 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3억 2,600만 입방마일의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평탄한 구형일 경우 2.55km 깊이로 지구를 뒤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그토록 풍부한 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물이 태양계 밖의 해성이나 운석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근접하는 해성이나 운석 속에 물을 생성하는 수소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이 같은 가설을 세웠지만
아직 가설에 의한 추정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겐 물이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구의 물량의 비율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적당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바다가 더 넓으면 홍수와 태풍이 너무 심하게 발생되어 생명체의 존재가 어렵게 되고 반대로 지금보다 땅이 더 넓으면 사막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지구가 매우 황폐해지기 때문에 역시 생명체의 존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은 지상만큼 지하 땅 속에도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지하 1000km 맨틀에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만큼의 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맨틀은 지각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외핵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암석층이며 지하 100km에서 2925km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스티브 제이컵슨 교수는 2016년 11월 국제학술지 암석에 지구 핵에 가까운 하부 맨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와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같은 시기에 미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맨틀에 있는 수산기 함유 광물은 질량의 1.5%가 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맨틀 전체로 환산하면 지구 표면의 바다 전체에 맞먹는 양의 물이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맨틀은 대류에 따라 지각의 이동도 일어납니다. 제이컵슨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미는 지구의 물순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구 심층부의 물이 지각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컵슨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미는 지구의 물순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지구 심층부의 물이 지각활동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각활동이 없으면 화산활동도 없고 화산활동이 없으면 대기 중에 산소가 생성되지 않아 생명체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은 어디에 있든 생명과 직결되는 셈입니다. 지질자원연구소의 이윤수 박사는 지하의 물로 인해 일어나는 판구조 운동은 지구의 생명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설명합니다. 화산활동을 통해 지구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올라오고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 지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온도로 조절이 되지 않아 생명체의 존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천연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도 판구조 운동이 없었다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과 유기물이 땅속에 함께 들어가고 이 유기물들이 환경 조건이 맞을 때 석유로 숙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땅 아래 물이 너무 많으면 너무 잦은 화산 폭발과 지질 활동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져서 그 또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적당한 물의 양이 존재할 때에만 생명체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소의 존재입니다. 지구상의 산소의 존재는 생명체 존재의 필수 요소입니다. 지구상에서 단 5초 동안만 산소가 사라지면 지구는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외선을 흡수하는 산소가 없어지면서 평상시 300배의 자외선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존층도 파괴되어 자외선 노출이 지속되게 됩니다. 산소는 또한 콘크리트의 성합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다면 모든 콘크리트 건물이 부서지게 됩니다. 또 물속에는 대기의 100배의 산소가 존재합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바다는 물론 지구 위아래의 모든 물이 증발합니다. 인체 구성의 65%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가 사라지면 인체는 원자레벨까지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기의 산소의 농도는 21%이며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절한 수준입니다. 만약 지구 대기상의 산소의 농도가 줄어든다면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5%만 줄어들어도 질식, 두통, 구토 등이 유발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지구 대기상의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느 정도의 산소량까지는 생명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응이 되지 않는다면 과한 산소량으로 인해 산소 중독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산소 중독이 되면 근육 경련, 멀미, 현기증, 시야가 좁아짐, 호흡곤란, 발작 등의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크기는 산소의 농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는데 약 2배의 산소가 증가하면 지구는 거대한 벌레들로 뒤덮일 것입니다. 이전 지구는 아마도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cm의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 등 화석에서 큰 곤충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오래전 지구는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호박 속에 갇혀있는 공기로 산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35% 정도로 현재보다 14%나 많은 것으로 보고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기 중에 산소량이 많아지면 화재가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고 진화도 어렵게 되어 생명체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생명체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현재 관측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약 420pp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P통신은 산업화 이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으로 추산된다면서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이 이산화탄소여서 사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00년 전 대기 중 약 0.03%였던 온실가스는 현재 0.04%로 비율이 늘어났고 불과 0.01%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온난화 문제 등 심각한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까지의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신 이산화탄소량을 인간이 망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대기 중의 질소의 농도는 약 78%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질소는 식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데 적절한 질소의 양이 지구상의 생명체 존재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질소를 필요로 하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질소를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데 식물은 성장하는데 질소를 또한 필요로 합니다. 질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질소가 되는데 이 산화질소는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심혈관계에 작용하거나 면역계에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질소가 적어지면 식물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식량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인간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질소와 산소와의 적정한 비율이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 중의 질소는 약 78%, 산소는 21%의 비율인데 만약 질소량이 증가한다면 상대적으로 산소의 비율이 낮아져 산소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은 공기 중 질소 농도가 84%보다 높아지면 판단에 장애가 생겨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약 10% 정도 더 높은 94%의 농도에서는 몇 번의 심호흡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적정량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기압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90%는 지상으로부터 20km 이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기가 아래로 작용하는 힘을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런 대기압을 느낄 수 없을까요? 공기의 무게에 해당하는 대기압은 인체 내의 압력과 같아서 결국 우리에게 작용하는 추가의 힘이 없기 때문에 대기압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와 같습니다. 물속에서는 물이 든 플라스틱 주머니에 무게가 없고 공기 중에서는 공기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일기압이란 인간의 몸 안이 유지하고 있는 압력입니다. 지구의 대기압이 몸을 일기압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같은 힘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압은 1평방미터를 약 10톤의 무게로 누르는 힘에 해당합니다. 대기압은 평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 주위의 압력은 우리 몸의 상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20%의 산소와 80%의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지구의 대기는 약 5.5km의 해발 고도에서 공기 밀도가 지상에 비해 약 절반 정도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12km가 되면 공기가 매우 희박해져서 주변 공기의 압력이 매우 낮아집니다. 고도가 낮은 곳에서 해발 2,500m 내지 3,000m 이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두통과 피로감, 호흡곤란, 구토, 식욕 부진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고산병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고도 9km만 올라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20km 정도의 고도가 되면 대기압이 낮아져서 세포에 기포가 생기고 혈액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와는 거꾸로 대기압이 높아지면 스쿠버 다이버들이 수압이 높아지고 혈압이 변해 신체 내의 기관이 파열되는 잠수병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호흡할 때마다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혈액 속으로 더 많은 공기가 녹아 들어가지만 갑자기 물 밖으로 올라오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갔던 공기는 기포로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이때 못의 혈관이 터지는데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밖으로 올라올 때는 압력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천천히 올라와야 합니다. 현재 대기압은 지구의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가장 최적의 기압으로 미세 조정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5번째, 지구 자기장의 존재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우주 밖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로부터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극지방 근처의 아름다운 장관을 선사하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지구 표면으로 들어오지 못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상층 대기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빛입니다. 자기장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생명체나 시설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고에너지 입자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고에너지 입자가 인체에 닿아 체세포에 들어가면 염색체 이상이나 나아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에너지가 강한 입자의 피폭을 받으면 작동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켜주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아니라 지구 대기를 지켜줍니다. 태양풍은 이름 그대로 바람처럼 날아옵니다. 태양풍을 이루는 것은 주로 알파선과 베타선이라고 부르는 방사선입니다. 투과력이 약한 알파선과 베타선은 대기를 뚫고 내려오기 힘들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바람처럼 물체를 밀어낸다는 점입니다. 지구자기장이 없으면 태양풍이 지구 대기에 직접 부딪히면서 바람이 모래를 날리듯 대기를 깎아서 우주로 날려보내고 이로 인해 대기층이 얇아집니다. 대기층이 얇아지는 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태양풍엔 자외선과 감마선도 있는데 이들은 투과력이 높은 전자기파라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대기에 있는 오존 같은 물질이 이들을 흡수해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기가 줄어들면 자외선, 감마선이 늘어나면서 피부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증가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장이 사라져서 태양풍이 계속 충돌하면 대기는 점점 줄어들어서 화성이나 달처럼 황량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지구자기장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자기장이 사라지면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지구자기장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지나가는 태양풍의 입자를 잡아서 지구 주변에 머무르게 하고 여기에서 흘러나온 에너지가 지구를 데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지구자기장이 사라지면 지구에 직접 부딪히는 태양풍의 물질 외에는 우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서 빙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자기장이 약해져서 지구보호막이 사라지거나 태양풍이 일시적으로 커진다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태양열에 의해 태움을 입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다고도 일부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태양에 쏟음에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6번째, 지구의 공전궤도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지구는 소위 골디락스라 부르는 태양 주위의 공전 궤도를 도는데 그 궤도는 너무 기온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고 또 너무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다른 항성과의 거리도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궤도는 약간 타원이면서도 거의 원형의 궤도를 돌고 있는데 타원의 궤도이면서도 골디락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대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너무 뜨겁지 않아서 물이 끓어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또 너무 춥지 않아서 물이 고체로 얼어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행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려면 그 행성은 표면이 고체이어야 하며 표면에서의 대기는 충분한 압력을 제공하여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사실상 지구에서는 물이 세 가지 상태, 즉 액체, 얼음의 형태인 고체, 수증기인 기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비교적 쉽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의 궤도가 현재보다 더욱 많이 타원의 궤도를 돈다면 골디락스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온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지구의 자전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함으로써 낮과 밤이 변하고 일몰과 일출 때 구름이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 주위의 온도를 고르게 하여서 어느 한 부분이 매우 춥거나 매우 덥지 않도록 해줍니다. 지구의 자전하는 면이 마치 달이 지구에 대해 그러하듯이 태양 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한쪽 면이 영구적으로 태양을 향하고 있게 되어 타는 듯이 뜨거울 것이며 다른 쪽 면은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암흑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8번째, 달의 존재입니다. 매 29.5일마다 지구를 공전하는 달은 지구의 생명이 살기 적합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 달의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 정도로서 태양계에 있는 60개 이상의 다른 달들보다 훨씬 큽니다. 달의 존재 역시 지구상의 생명체의 생존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영향 중의 하나는 전 세계 해양의 조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2번의 반복되는 만조와 간조, 즉 밀물과 썰물을 겪습니다. 이러한 조류는 전 세계의 만이나 강억 위의 연안수를 순환하고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촉진하고 해양 정체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다른 달처럼 우리의 달이 훨씬 작다면 조류는 연안의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부족했을 것이며 달이 만약 지금보다 더 컸거나 더 가까웠다면 밀물 썰물이 너무 심해서 육지 전체가 바닷물로 덮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달은 그 크기도 적당하고 거리도 적당히 있어서 지구의 생명체들이 생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자전축 역시 달의 중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는 쓰러져가는 팽이처럼 자전축이 크게 흔들리거나 아예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상황 모두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8시간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인간이나 새 같은 동물은 살기 힘들어집니다. 9번째, 태양계와 지구의 관계입니다. 태양계를 보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마치 태양계 전체가 설계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습니다. 태양이 지금보다 작다면 지구는 너무 어둡거나 추워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태양이 지금보다 크다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서 아마도 모든 것이 숯불구이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까우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지구의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다른 별처럼 강렬한 폭발 활동이 없으며 현저하게 온화하고 안정적입니다. 즉 태양은 다른 별과 같은 거대한 플레어와 펄스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태양은 아주 약한 플레어만 발생하므로
우리의 바다가 끓거나 하는 엄청난 환경 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너무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한다면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지구 주변의 우주기상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양성자 폭풍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고에너지 입자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양성자는 인체를 통과하며 인간에게 생화학적인 피해를 크게 입히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종류의 빛의 총에너지와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양의 비율을 태양상수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 그중 30%는 우주 공간으로 반사되고 20%는 대기에서 흡수되며 약 50%만 지표면에 도달하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태양상수, 즉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입사량은 약 1361평방킬로와트로 지난 400년간 플러스 마이너스 0.2% 내외의 변화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항성의 95%의 별이 태양보다 훨씬 많은 치명적인 플레어를 발생하는 데 반해 태양은 약 5%에 해당하는 분광 집단에 속하는 별로 매우 안정적이고 특별한 별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개기일식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의 크기와 거리와 관계되는 개기일식은 사실 매우 놀라운 현상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달 그림자가 태양을 정확하게 100% 가리는 개기일식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크기와 거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400배가 큽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달과 태양의 거리가 약 400배 멉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면 누군가 인위적으로 미세 조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치는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나기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태양계의 행성들과 지구와의 관계도 지구의 생명체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 중력을 가지고 있는 목성이나 토성이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웠거나 크기가 더 컸더라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그 중력으로 인해 불안정해졌을 것입니다. 1989년 혼돈의 태양계 이론을 제안한 파리 천문대의 천문학자 자크 라스카는 목성과 토성의 궤도가 지구 궤도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궤도 안정성이 없다면 지구의 공전 궤도는 극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후의 불안정을 야기해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2000여 개의 외계 행성을 연구한 카네기 관측소의 연구원들은 지구는 아주 특별하며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형성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성되는 것이 정말 희귀하다면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도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학자인 체이슨과 맥밀런은 천문학지인 애스트로노미 투데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확실히 독특하다. 오늘날 행성계는 매우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외계 행성계는 우리 태양계와는 너무도 다르다. 또 입자물리학자인 리처드 웹은 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천체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양계를 가로질러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계의 어떤 조각을 이동시키거나 또는 다른 것이 추가될 때 전체 구성은 정상 상태를 벗어나 치명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섬세한 천체 구조가 생겨났을까? 캘리포니아 공대의 천문학자인 마이크 브라운은 우리의 태양계에 대한 독특성에 감탄하며 인간인 과학자들의 지성이 얼마나 위대한 태양계 앞에서 무력한지 탄식합니다. 내가 발견해낸 것은 그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난 잘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물체들이 우주에서 견딜 수 있는 한계 범위는 극도로 좁습니다. 우주에 어떠한 다른 행성들이 있다 하여도 다른 생물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우 극도로 많은 필요 조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과 모든 다른 기본적인 요건들이 모두 우연히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학적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사실 이러한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만 유일하게 관측되는 이러한 생명체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과 필수 요소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존재한다는 것은 지적인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한 설계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와 같이 물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것 같이 쉽게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생각입니다. 천체 물리학자인 휴 로스는 이런 322개의 지구의 미세 조정 항목들이 모두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을 10의 304승분의 1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의 수를 최대 10의 22승계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0의 304승분의 1인 휴 로스의 확률이 맞다면 10의 22승계의 행성수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물리상수의 미세 조정뿐만 아니라 휴 로스 박사가 322개나 거론한 여러 가지 지구 관련 요소들이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사야 45장 18절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은 못했지만 보통 과학자들이 다른 행성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만 있어가지고 안 되고 지금 9가지, 한 몇 가지만 봤는데 태양계의 구조 자체도 지구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공전궤도, 자전속도 이런 거 조금만 변경됐어도 생명체 존재하기 어렵고 태양이 너무 에너지가 강했거나 줄었거나 이래도 문제가 되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 달라져도 그렇고 또 목성, 토성 이런 그 행성들이 주변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또 그래도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산소, 질소 이런 거의 비율이 하필 왜 78%, 21%냐는 거죠. 그것만 벗어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슈로스 박사가 322가지나 찾아낸 것이 그러한 것들이 다 적당히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죠.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구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 철학적 논증, 라이프니츠나 뭐 칼람의 논증이나 그런 논리적인 합리성으로 따져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존재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결국은 이러한 그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이 했던 같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주의 미세조정, 지구의 미세조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려면 우주의 미세조정 확률 어마어마하게 희박했잖아요. 거기다가 지구의 미세조정 확률 어마어마하게 희박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더더군다나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겨날 확률이. 거기다가 철학적 논증까지 더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래서 우주의 미세조정이 결국 가리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다 보존하시며 하늘의 군상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이런 고백을 했고 현대에 와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더군다나 과학이 발전되고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로 끝나고요. 뭐 질문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뉴스는 그 학자가 322가지 미세 조정 저기를 발견했다고 했는데 발견한 게 322가지지. 예. 더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찾아낸 것만 고르는 거예요. 연구를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죠. 발견.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우연히 저절로 이건 정말 비논리적인 얘기예요. 비합리적이고 그냥 무에서 저절로 생겼고 막 그것이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저절로 이런 그 생명체가 생겼고 인간이 존재한다. 아까 그 말이 안 되죠. 네. 바다에서 네. 물고기들이 그 물의 무게를 못 느끼고 그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러셨죠? 수압인데요. 아니 근데 대기압. 기압 때문에 네, 결국 못 느끼고 살아가는 예. 거예요. 그 기압을 이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러니까 점점 심해로 내려갈수록 기압이 커지잖아요. 심해 물고기들은 그 기압을 이기도록 자기 기압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를 억지로 잠수함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 기압을 이기려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설비가 돼요. 그 몇 년 전에 사고 있었죠. 그 자기가 사기업에서 자기 잠수정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갑부들 5명인가 거기 태워 가지고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그 수압에 찌그러져 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그 수압이 크기 때문에 그 찌그러지는 속도가 0.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느끼는 것조차도 못 느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수압이 강하고 그 잠수병 있잖아요. 그 잠수부들 올라올 때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걸 갑자기 쫙 올라오면 그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기압하고 대기압하고 완전히 언밸런스 돼가지고 그 금방 잘못하면 죽고 그러죠. 그래서 잠수부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조심하고 그 잠수부 일을 많이 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오랜 경력이 있어도 실수를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자기 동료들 중에도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더라고요. 예전에 그 무슨 영화 있었는데 그 잠수하는 이태리 배경으로 영화인데 이 이제 UFO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주의 예전에 장 목사님 당시 시작했던 게 1963년도 시작교 입학했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교수님한테 우주인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교수님 전도하면 되지. 우주인이 있다고 하나님 존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주인 있어봤자 아우 우리 모르게 또 다른 데다 또 하나 만드셨었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생각해 보면 농담도 아니고 그게 왜냐면 그들에게도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논의들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거기도 예수님이 가셨었을까? 또 거기서 죽으셨을까?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아니야, 여기 지구에서 한번 죽으신 게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셨을 거야.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외계인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그 높으신 어떤 지혜와 전지전능하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외계인이 있다고 그게 뭐 하나님 안 계시다, 뭐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라이프 디츠 논증, 칼라멘 논증, 이런 거는 우주인, 외계인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우주 자체에 대한 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건데, 한동안 그렇게 무시됐던 건데 요새는 무시하지 못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임사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체험했던 게, 요새는 그 기독교에서 그거를 굉장히 점점 중요시 여기하는 것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영혼, 육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영은 여전히 그런 인사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참석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